줄여찾기 레벨업. 저는 진행을 맡은 박슬기입니다. 와,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네. 오, 정말 안녕한 느낌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을 좀 되짚어 보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꿈이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학교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내 꿈이 뭐지? 결국엔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나의 꿈인가? 라고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꿈도 혹시 대학 진학으로 바뀌어 있는 건 아닌가요? 꿈도 많고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무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꿈 수저들의 진로 찾기 레벨업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찐 경험담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세 분의 멘토 여러분들이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김동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에서 IT 기업하고 있는 더픽트의 전창대입니다. 야, 오늘 멘트 정말 완벽하죠,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누구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셨죠? 방청석에는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나갈 진짜 주인공입니다. 도내 중고등학생들과 2024 대한민국 창업경진대회에 출전하는 초, 중고 참가팀을 모셔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네, 이 꿈 많고 고민 많은 우리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오늘 솔직하고 거침없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네. 자, 저희가 한 설문조사를 먼저 확인을 해보니까요, 취업준비생 10명 중에 4명이요 취업 대신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연구원님, 이렇게 창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있을까요? 네, 뭐 다양한 원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재료들이 싸지고 우리 주변에 많아졌어요. 특히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뭐 다른 디지털 기술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 저 때는 생각을 못했던 일들인데요. 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에서 끝나지 않고 나 이거 한번 구현해 볼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친구들이 과거보다 확실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융합이 되면서 이 학생 창업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아요. 뭐든 진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떠오르면 우리가 쉽게 뭔가 잡을 수 있고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진짜 우리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창업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함께 강조되고 있는 청소년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청소년 창업가 정신 아세요? 오, 아는 친구들 손 들어볼래요? 4명, 6명.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들어본 거는 같은데. 자, 그러면 옆 친구들 자꾸 눈치 보지 말고 저희가 이렇게 한번 받아볼게요. 자, 나는 청소년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1번 도통 모르겠다, 2번 그거 들어는 봤어, 3번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4번 난 잘 알고 있다. 자, 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청소년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뭐 모른다고 해서 저희가 뭐 혼내거나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결과는요, 들어는 봤다가 압도적이네요. 야,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잘 알고 있는 친구들 어디 있죠? 잘 알고 있는 친구 3%거든요 지금. 제 생각에는 한두 친구 눌러준 것 같은데 누구죠? 물어볼까 봐 손을 못 들고 있죠. 예. 그러면 들어는 봤다,
들어는 봤다. 오, 들어는 봤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앞줄에 있는 우리 남학생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네. 들어는 봤으면 혹시 어디서 들어봤는지 저희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제 경진대회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청소년 이제 창업가 정신 뭐 검사를 오, 이제 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아니요 뭐 아, 그냥 들어본 예, 정도. 네네네. 아무래도 지금 75.8%가 들어는 봤다라고 손을 들어주신 걸로 봐서 이렇게 알고 계신 게 전부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 김효정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는 봤다 정도로 이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건가요? 청소년 창업가 정신. 사실은 창업가 정신은 약간 삶에 스며든 그러니까 역량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뭐 코로나라든지 뭐 지금 생성형 AI라든지 이런 변화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변화가 많은 시대에서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그리고 행동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친구들이 온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창업가 정신은 이미 너무 충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아니,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그냥 툭툭 저는 던지는 걸 좋아하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아무리 중고등학생들이라고 해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서스럼없이 이렇게 답변을 잘 모르는데도 답변을 너무 잘 줘가지고 아, 이게 바로 창업가 정신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하시는 거는 어떤지 우리 본부장님께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뭐 뉴스나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과 같은 좀 위기나 변화가 많을 때 굉장히 시대 정신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환경에 이 창업이라는 이 용어에 아직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오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창업하면은 뭔가 수반되어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김동현 연구원님께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엔잡러시잖아요. 뭐 연구원으로 소개를 해주시긴 했지만 사실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네. 또 라디오 게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네. 이게 굉장한데 대학생들은 또 궁금한 게 진로에 관해서 가장 큰 관심사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해요. 예전에 이제 저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진로라고 하면 취업만 생각을 하고 돈을 버는 거에만 그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직업을 통해서 구현하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창업을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창업과 이 스타트업과 뭐 벤처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게 요즘 대학생들의 하나의 트렌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래 뭐 창업, 사업 이런 얘기들 하면은 야, 너 망할라 그래? 그런 거 발도 들이지 마.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사실 입도 뻥끗 못했던 저도 옛날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본부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확실히 이 창업에 대한 인식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학생들한테 이제 저희가 좀 그 교육부에서 이렇게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매년. 2022년까지는 한 1%대 정도가 이제 졸업 후에 창업하고 싶다라는 비율이 있었는데 지금 2023년에는 지금 5.2% 정도 돼요. 근데 이 숫자가 굉장히 미미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좀 의미 있는 이제 숫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학부모님들도 저희가 이제 이런 그 강의나 이런 걸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창업은 약간 갸우뚱 하시는데 스타트업은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네. 오, 스타트업. 같은 말인데 스타트업이랑 창업 같은 말인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이 많고요. 유니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창업가나 스타트업에는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 지금 스타트업 말씀을 주셨는데 창업을 영어로 하면 스타트업 네, 맞습니다. 아니, 맞아요? 네, 네. 오, 그렇죠. 아니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막 구분지어서 생각까지 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저도 그냥 차이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비슷하게 묶어서 봤는데 여러분들 혹시 알아요? 정확한 차이 아는 친구 있어요? 창업과 스타트업. 아, 그냥 비슷하게 여겨지죠? 들리기에도 그죠? 예. 아니 우리 창업과 스타트업의 차이를 그럼 우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전창대 대표님. 보통 창업 스타트업 사실 같은 단어긴 한데요.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창업한다라는 것보다 이제 스타트업이나 혹은 우리 유니콘 이런 이제 키워드에 더 이제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이유는 이제 스타트업을 이야기하면 보통 이제 성장 가능성 그리고 임팩트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임팩트가 결국 그 창업자의 어떤 성장 가능성, 잠재력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됐을 때 우리 창업자들이 생각해낸 어떤 아이디어와 그런 것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 기업들이 성장해서 돈을 많이 벌고 매출을 일으키면 또 많은 부분은 이제 나라에 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흔히 창업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것보다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더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뭔가 있어 보이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보면은 이 창업이 좀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이제 스타트업도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야, 이게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 겁니다. 우리가 새벽 배송의 원조격인 땡땡컬리 그리고 동네 중고거래 서비스인 당근 땡땡 아시죠? 또 배달 어플인 배달의 땡땡. 아, 요것도 뭐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용하고 있고요. 저조차도 이렇게 열심히 이용 중인데 요런 것들이 연구원님 다 스타트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이게 스타트업에도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타트업의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 성공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타트업 하면 돈은 못 버는데 맨날 적자인데 매년 살아있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돈이 없지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과감하고 확신을 가지고 펼쳐 오실 텐데 그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해줘서 그렇습니다. 투자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돈은 나중에 벌 거예요. 성장한 다음에.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게 반드시 돈을 벌어야만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곳곳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내가 큰 돈을 너희들에게 빌려주고 투자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커나가자라는 개념으로 이런 투자와 기업의 성장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트렌드라고 한다면 하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려야 한다면 문제 해결의 중심을 놓고 고민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성공하더라. 이게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다라는 걸 스타트업의 트렌드로 꼽아서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벽 배송도 아침마다 장보기 어려운 우리 엄마들을 위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오, 진짜 말씀을 주시니까 뭔가 이 해답이 딱딱딱 맞춰지는 것처럼 신기합니다. 예. 그렇다면 진로 교육에서 강조하는 청소년 창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단어에 대해 잘 몰라요. 아, 이걸 알아야겠어 할 때는 초록창이나 구땡에서 또 막 찾아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아보시죠. 아무래도 이 본부장님 말씀 중에서도 살짝 나온 것 같은데 청소년 창업가 정신에 대해 교육부에서 딱 정해놓은 정의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태도나 행동 양식.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다 아는 말이긴 한데 이게 확 오질 않네요. 뭔가 이게 여러분들은 어때? 좀 막연하지 않아요? 나 저거 너무 잘 알겠어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은 막연하죠.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창업가 정신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영어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영어 한번 읽어볼 친구 있어요? 예. 그래요. 예, 쉽지 않죠. 갑자기 다른 데를 보기 시작하네요. 저랑 눈 맞추길 싫어하고. 요거를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어렵다. 어렵죠. 예. 이게 이제 불어에서 오다 보니까 아, 나 처음 봐요. 좀 어렵고요. 오, 이제 창업가 정신 할 때 앙트러프러너십이라고 앙트러프러너십. 발음을 하고요. 아. 이 어떤 정신이라는 용어로 이제 그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창업가 정신이 하나의 단어로 앙트러프러너십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영어보다 불어에서 온 거군요. 네네네. 이 단어 오, 자체가. 네. 그러게요. 자, 이 창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도 제가 살짝 읽어드리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패를 자꾸 되뇌이게 되는데 이게 근데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른 건 또 아니잖아요. 실패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패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많은 이 창업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창업에 대한 교육 부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지금도 주저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친구들도 실패에 뭔가 좀 망설이고 두려웠던 적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실패에 대한 경험에 대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O 아니면 X입니다. 실패한 경험 있다면 O 아니면 X. 자,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요? 역시 실패한 적이 없는 친구가 있긴 있나 봐요. 실패한 적이 있다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유, 예, 아주 자신 있게 손든 친구가 이 오른쪽 세 번째 줄에 있는 친구인데요. 예, 아니 13살인데 무슨 실패를 했을까 싶어요. 어떤 실패일까요? 요리할 때 요리할 때 어떤 요리? 머랭 쿠키요. 머랭 쿠키는 진짜 어렵잖아요. 머랭치기 하다가 팔 나가요. 그거 하다가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어요. 먹었을 것 같은데 버렸어요? 어머, 너무 아깝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적이 있었을 텐데 그때 실패를 경험하고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나중에 한 번 더 도전을 하셨나요? 아니면 도전했어요. 역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래서 성공을 했나요? 그때는?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예외도 있어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했나요? 아니면은 그쯤에서 그냥 한 번 더 했는데 또 망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게 사람의 소질이라는 게 있고, 예, 그 개인의 그런 어떤 역량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요리보단 다른 쪽에 또 뜻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죠? 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금 O라고 문항을 선택해준 친구 가운데 우리 다빈 친구는 혹시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 여쭤도 될까요? 저도 요리. 아, 요리. 네. 어떤 메뉴? 오므라이스 하다가 오므라이스는 사실 막 어렵진 않는데 혹시 계란을 붙이다가 좀 어려움에 봉착했나요? 네, 머랭치기부터 계란이 잘못됐네. 이거는 두 번 했으면은 좀 뭔가 결과를 좋게 얻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두 번 했을 때는 맛있었어요. 박수 한번 줘야 돼. 아, 좋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접근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전창대 대표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대표님은 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건가요? 아까 실패한 적이 없다의 3%였잖아요. 저는 그 번호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실 살면서 실패를 안 해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실패한 적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실행에 옮기기 전에 목표치는 높게 잡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 또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 목표치를 높게 잡아라. 근데 그 목표치를 높게 잡고 우리가 실행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한 열을 목표로 잡았을 때 한 7, 8 정도는 우리가 이뤄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실패로 봐야 하는가. 그러니까 열의 목표를 무조건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실패로 보기에는 그건 우리가 이뤄낸 게 참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오므라이스처럼요. 야, 아니 그럼 이것도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시선에는 저건 완전 실패지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대표님은 이건 실패가 아니다. 나는 이게 절반은 성공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라고 네, 맞습니다. 뭐가 읽혀지는데요. 오, 네. 야, 우리 대표님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 확 와닿습니다. 예. 일본에는요 실패학이라는 것을 널리 퍼뜨리는 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아무래도 이 창업가 정신을 함양시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부분도 가능해지는 걸까요? 네, 가능해진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방금 그 창업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제가 뭐 이 청소년들부터 대학생 또 창업가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다 그 실패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 이제 창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이제 좀 저희가 좀 정의를 내릴 때 12가지 역량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창업하는 친구들한테만 필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고 지금처럼 굉장히 불확실성도 높고 직업이 한 가지로만 안 되잖아요. 그런 이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 안에 이제 회복 탄력성이란 것도 있고 끈기라는 것도 들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또 극복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패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이 창업가 정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에디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뭐 전구를 만들었을 때 실패한 거는 그 실패가 아니고 이제 뭐 1000가지의 방법을 알아내는 거란 얘기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나는 내 인생에 실패는 없다. 배움만 있을 뿐이다 라는 얘기도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패를 통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창업가 정신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네. 정말 와닿는 말씀. 우리 방청석에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아주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요 대목인데요. 여기 혁신적이고 여기서 잠깐 스탑 한번 걸게요. 기술 혁신, 미래 혁신 교육. 또 제 고향 원주가 혁신 도시거든요. 그래서 혁신이 굉장히 저도 뭔가 이렇게 귀에는 익어요. 근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뭔가 이렇게 제가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자, 그러면 혁신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스타트업을 또 빠뜨리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VR을 넘어서 우리 XR 산업의 선두주자 우리 전창대 대표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혁신적인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혁신 어떤 건가요? 그 우리가 보통 혁신을 떠올리면 그 지구상에 없는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 어떤 압박감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은 게 그 우리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어떤 처음 원천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그것들을 대부분은 오픈 소스화해서 전 세계인들의 개발자들에게 공개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런 오픈 소스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나왔던 수많은 서비스들을 만드는 그 과정에 들어간 기술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기술들이고 또 지금 우리 이 세대가 어떤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되게 고난이도의 기술들이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융합해서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느냐, 그게 지금의 혁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아이템, 뭐 어떤 지금 대회에서 보여줄 어떤 임팩트 이런 것들이 어떤 지구상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상과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혁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맞아요. 이게 너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모두에게 정말 혁신적인 아이템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랬던 건데 결국엔 정말 대표님 말씀처럼 누군가의
누군가에게 혁신이 되면 그것은 곧 혁신이다. 아, 야, 이거 굉장한 예,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학자가 생각하는 혁신은 어떨지 예, 우리 김동현 연구원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경제학자가 생각하는 혁신은 좀 지루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네, 너무 비싸거나 너무 복잡해서 아주 일부의 사람만 쓸 수 있었던 물건이나 서비스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혁신이에요. 그게 기술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사업 모델들을 내가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만 누릴 수 있었던 걸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혁신이다라는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혁신가고 그걸 해주는 기업이 스타트업이 이제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얘기로 이 혁신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도 가능하겠는데? 혁신적인 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막 자존감과 자신감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희가 이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요 대목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창의성의 뜻을 혹시 알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창의성, 창의적인 사고, 이건 어떤 사고일까요? 뭔가 새로운 것은 아니어도 좀 원래 있던 것들 결합하여서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창의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럴듯해요, 그죠? 예,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을 갑자기 번뜩 하는 아이디어로 뭔가 떠올리는 것.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참 익숙은 한데 이게 설명하라고 하면은 아까 혁신과 마찬가지로 조금 어렵고 뭔가 이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창의적인이라는 뜻은요, 창의성을 띠거나 가진 것. 그럼 또 창의성은 무엇이냐?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맞아. 내가 말하려던 게 그거야. 다들 싶으시죠? 자, 그런데 이 창의성, 창의력 이런 거는 저는 좀 뭔가 타고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여기서 박청석에 있는 학생들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는요, 1번 타고나는 것이다, 2번 학습되는 것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창의적인 사고는 타고나는 것일지 아니면 학습과 노력에 의해서도 충분히 장착이 될 수 있는 것일지 여러분들의 선택 봅니다. 야, 거의 반반으로. 야, 반반. 자, 타고나는 것이다라고 선택한 친구 어떤 친구예요? 타고나는 것이다. 야, 역시 한 반 정도가 의견을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 남학생, 가운데 쪽에 남학생께 한번 마이크 드려볼게요. 예, 자, 타고난 거라고 생각해요?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선택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그 스포츠 중에 농구를 좋아하는데 농구하는 친구들 중에 운동을 잘하려면 좀 더 창의적으로 남들과는 다르게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 친구들은 타고난 친구들이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저 항목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피지컬도 물론 타고나야 되는 것이 있지만 진짜 이 필드 플레이가 잘 되는 친구들을 보면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가 포지셔닝을 잘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쟤는 진짜 타고났나 보다라고 몰라 그냥 내가 좋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혹시 농구 선수를 희망하시나요?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업에 또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거군요. 네. 혹시 그러면 학습되는 것이다,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저 여하구께 한번 마이크를 드려볼까요? 네. 경험에 빗대어 봤을 때 제가 한번 그 학교에서 전보다 더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수업을 듣고 나서 전보다 더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 수업을 듣기 전에는 저 화분을 봤을 때 그냥 화분이네 했을 건데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지금은 저 화분은 왜 저기 있지? 저 이파리 왜 저렇게 크지? 약간 이런 생각을 그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창의적인 것과 연결을 계속 하게 네. 되는군요. 오. 그래서 오늘 저거 보면서도 저런 거 한번 키워보고 싶다. 저런 건 어떻게 키우지?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 야, 진짜 이거는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답변을 선택해 주신 것 같은데요. 창의적인 사고가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 우리 본부장님부터 창의적인 사고는 이거는 타고나야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타고나면 더 좋겠지만 저는 아까 그 친구의 얘기처럼 좀 학습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거를 깊게 관찰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 해결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방법도 생각날 것 같아요. 이제 시도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학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연구원님은요? 네, 당연히 창의는 학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의성이라는 걸 무언가의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타고났냐 학습하냐로 양분해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얼마든지 내가 배워서도 알 수 있는 거여서 충분히 학습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집에 애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책을 읽어주면서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무언가 내용을 뻗어나가면 나갈수록 나도 같이 창의적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의적인 사고는 분명히 이게 다 잠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갖고 계세요. 이 창의적인 사고는요. 근데 이것을 물도 주고 걸음도 주고 열심히 사랑해 사랑해 또 키워주면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빛을 발할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훈련해서 잘 키워보세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라는 태도나 행동 양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충 와닿죠.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들까지 사실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세상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청소년 창업가 정신의 정의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좀 여러분들 이해가 됐나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요목조목 따져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해를 좀 시켜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부장님께 또 한번 여쭙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고 또 진로 교육도 여러 갈래가 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소년 창업가 정신을 교육에 적극 반영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육부에서 이 창업가 정신 함양 교육이라는 이 창업 체험 교육을 하는 이유가 이제 2015년에 이제 진로교육법이 생겼거든요. 그때 이제 진로교육 성취 기준 안에 이 창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좀 들어갔고요. 친구들도 이제 창의적으로 어떤 진로를 탐색하거나 창의적인 진로를 또 개발해보는 그런 과정 중에 이 창업가 정신과 관련된 활동들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진로교육 맥락에서 또 여러분들이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여기 계신 멘토분들은 뭔가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저 옛날에는 드라마 보면서 내 꿈이 막 휙휙 바뀌고 진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주인공 너무 멋있어 보이면 막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야 파일럿 우리도 한번 해보자 뭐 호텔리어 한번 우리도 도전해보자 할 수 있잖아 막 그런 얘기들을 막 주고받곤 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가요? 이렇게 막 드라마 보면서 저거 멋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있죠. 예, 뭐 지금은 창업을 위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계시지만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저희가 좀 정확하게 좀 세세하게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의 꿈 너무 궁금한데요? 자, 한번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꿈은 무엇인지 주관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꿈은 과연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씩 좀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저처럼 장래희망이 저도 사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서 가수예요. 아, 춤추는 사람 있네요. 춤추는 사람 있네요. 예? 아직 꿈을 잘 모르겠습니다. 카지노 딜러도 있고 아이돌 있다. 아이돌. 아이돌. 오! 야, 그러면 어떻게 예행 연습으로 저희가 무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능하겠어요? 박수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꿈을 갖고 있는 자는 다릅니다. 네, 네. 아니, 언제부터 그러면 이렇게 춤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지? 그냥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런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6학년이니까 한 2, 3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네. 오, 아니 사실 막 그 엄청나게 그 춤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댄서들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뭔가 꿈을 키웠나요? 아니면 그 전부터 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나요? 살짝 그 전부터. 그래? 네. 오, 대단한데요? 혹시 원하시는 노래가 있나요? 마그네틱 하래. 마그네틱!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정채은이요. 우리 수고해준 채은 양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 멋지다. 무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네. 춤을 추는데 이 동선 확보가 딱 되니까 시원시원하게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우리 본부장님? 아, 너무 깜짝 놀랐고요. 예, 정말 이렇게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 있는 것 같고 와. 이미 창업가 정신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충분하죠. 네, 예. 네. 아, 우리 그럼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심사위원이에요. 아, 예. 이게 혁신이다. 네, 그런 느낌 그쵸? 받았습니다. 예, 진짜 잘했고 지금 뭐 버튼 있으면 눌렀죠. 예,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무대에 이렇게 바로 올라와서 자기 끼를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정말 많은 창업가들이 IR 대회 나가서 자기 아이템을 막 이렇게 뽐내는 것처럼 그 미래 모습을 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잘 봐주셨습니다. 어려웠을 텐데 다시 한번 용기 내준 채은 양에게 고맙고요. 박수 한 번 더 드릴까요? 고마워요. 네. 여기 보니까 약사도 있고요. 예, CEO, 법의학자, 제과 제빵사. 아까 머랭치기 했던 친구 아니겠지? 예, 아닌 것 같아요. 예, 산업 디자이너. 학교 선생님도 보이고. 부자 눈에 많이 띄네요. 부자. 예, 부자. 예.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꿈을 살펴보니까 와, 너무 재밌네요. 즐겁고 많은 직업군들이 보여서 또 신기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친구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네모다.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주관식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네모다. 자, 과연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일지. 아무래도 뭐 지금 창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창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써주실 것 같은데요. 결과 볼까요? 마인드, 공부, 돈. 돈 보이네요. 행복, 능동적인 생각, 성실함, 아이디어. 내가 좋아하는 것. 누구죠? 어떤 분이 써주셨어요? 역시 아까 아이돌을 희망했던 우리 채은 양.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미래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냥 내가 좋아하고 바라는 게 나중에 일을 할 때 제가 더 행복하고 그런 뜻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계속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
네, 좋습니다. 저는 요것도 눈에 들어와요.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요거는 어떤 분의 답변일까요? 제가 원래 그 사람을 돕는 걸 좋아하고 이제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진로도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 평소에 진로를 잡는다 생각해가지고 썼습니다. 아, 예. 아니, 친구들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도 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진로를 좀 생각해보는 이제 시기이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창업과 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창업 과정을 학교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는 아까 창업 동아리도 얘기 주셨는데 이 경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진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또 창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굉장히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와, 여기 있는 친구들을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까? 저는 벌써부터 굉장히 흥미로워집니다. 다음 질문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꿈을 펼치는 데 있어서 꽃길만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실 그게 어렵죠. 가시밭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내 꿈을 펼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공감하는 번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기타도 있어요. 1번 경험 부족, 2번 멘토의 부재, 3번 경제적 어려움, 4번 부모의 반대, 5번은 기타예요. 없으면 선택 안 해주셔도 돼요. 예. 자, 그렇다면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결과는 경험의 부족이 압도적이네요. 경험의 부족. 예. 경험의 부족 저기 선택해 주신 친구 가운데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맞아.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럴 것 같고요. 우리 저기 왼편에 안경 쓴 친구. 저는 제가 제 꿈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제가 일단 고등학교니까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학업적으로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뭐 나가서든지 제 진로를 위해서 하는 경험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 지금까지 삶을 좀 되돌아보면. 그래서 저는 제 꿈을 펼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너무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경험은 뭐 이제 한 살 한 살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채워질 거예요. 예, 너무 조급해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저는 정말 이것저것 해보는 걸 너무 추천드리고 우리 대표님 역시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창업 말고도 그것으로 가기 위한 과정 또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스펙이 전 창업이라고 하는 주의라서요. 그래서 왜냐하면 창업가들끼리 모여가지고 흔히 편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 힘들 때 취업이나 할까?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창업이 힘들긴 하지만 근데 창업을 하다가 보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여러 아이템을 찾아내고 사회 현안 문제 해결하고 솔루션을 만들다 보면 결국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니즈를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바로 드릴게요.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네모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어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꿈을 위해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네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거 저희가 팩폭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주관식 문항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 아직 어리지만 나는 진짜 운동을 좋아한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이것도 되고요. 아니면 열심히 그 경제적인 것들이 좀 수반되어야 돼서 뭐 돈을 모으고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나왔네요. 자, 경험과 공부, 목표 성취, 신문과 뉴스를 보고 있다. 나 자신을 찾는 것, 학원 다니기, 자격증. 자격증. 현재의 충실. 자, 운동 쓰다가 디귿 오 이응 이렇게 썼는데 급했지. 운동 누가 썼어요? 운동. 어떤 운동하고 있어요?
헬스장 다닙니다. 헬스장. 운동을 하는 이유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방금 전 질문에 가장 중요한 걸 마인드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한 게 살을 빼려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되게 꾸준히 하다 보면서 느낀 게 건강한 신체에서 가장 건강한 마인드, 그런 생각이 나온다 생각해서 그 마인드를 가지고,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를 하면 더 좋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운동이라고 적었어요. 그러셨군요. 야, 근데 저는 진짜 중고등학교 때 운동을 해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워낙 자기 관리가 굉장히 필수 요소가 돼서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지만 저 때만 해도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우리 세 분의 멘토께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전창대 대표님은 어떤 노력을 해서 지금의 꿈을 이루셨나요? 저는 무조건 실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강원도 관광지들 다 돌아다니면서 VR 찍고 다녔고요. 그리고 제가 놀랐던 거는 강원도에 정말 이렇게 많은 페스티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축제. 그래서 축제 돌아다니면서 저희 VR 체험존 운영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바로 실행에 옮기셔야 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몸으로 움직여보는, 아까 운동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는 정말 좋은 이제 실천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효정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까 봐요. 다시 난 10대로 돌아간다. 지금의 우리 방청석에 있는 청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가장 해보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라떼처럼 얘기를 하면 저는 예전에 공부 입시 지옥 같은 입시 위주의 그런 이제 학교 환경에 살다 보니까 좀 이 지금 하시고 있는 그런 창업 경진대회라든지 창업 동아리 같은 거 해보고 실제로 한번 저도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한번 이런 거 나가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게요. 아니 저 때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진짜 라떼는 마리아인데 예 어쨌든 좀 아쉽습니다. 예 우리 연구원님께는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나의 10대를 돌이켜 봤을 때 왠지 없으실 것 같아. 후회되는 거 있으세요? 저도 후회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요? 뭐요? 저는 여러분 나이로 돌아간다면 좀 덜 조급해 했을 것 같아요. 마치 그 중간고사가, 기말고사가, 수능이 뭐 나의 무언가를 결정짓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느끼고 살지 않았나 싶어요. 목숨처럼 진짜 열심히 덤벼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그게 왜 중요한지는 잘 설득력 있게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함이 커졌고 어렸을 때 저는 잃어버리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운동 얘기도 참 좋았고 전 책을 많이 읽어보라고, 이것도 되게 뭐 구닥다리 같은 얘기인데요. 책을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남이 살았던 삶을 대신 살아보는 건 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급해하지 말고 운동하고 책을 보면서 창업도 나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덜 후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너무 좋은 말씀인데 왜 이렇게 땅을 보면서 쑥스럽게 말씀을 하세요? 후회가 돼서요. 후회가 많이 밀려오시나 봐요. 예,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멘토 세 분과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요. 요즘 학계에선 정말 힙합니다. 융합이라는 것이 진로에도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꿈과 경험을 하나로 융합하는 것. 그게 바로 진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훌륭한 멘토님들 아래에서 좀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자랐더라면 좀 달라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좋겠다. 너무 좋으시죠? 행복에 겨워 아주. 우리 세 분의 멘토님들 오늘 10대 친구들과 너무 뭔가 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재밌는 시간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본부장님부터. 네, 친구들 생각을 또 들으면서 또 좀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 아까 얘기 드렸던 것 좀 부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또 한번 돌아가서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기회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김동희 연구원님. 네, 오늘도 제가 기운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유튜브를 봤는데요. 90%의 사람들은 특별한 10%처럼 살고 싶어 하면서
행동은 90%처럼 한대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최소한 그러지 않은 분들인 것 같아서 그 90%의 하나였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오, 박수가 절로 나오죠. 네. 우리 전창대 대표님도. 아까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땐 라떼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창업하던 7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정말 스타트업의 지원이 정말 많았던 때고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우리 세대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 아이디어에 국가가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그걸 꼭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경험과 그런 기회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창업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실패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던 어떤 꿈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정말 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너무나 모시기 힘든 훌륭한 멘토 세 분과 함께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사실 요즘에 또 유행하는 밈이 있잖아요.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맞아요.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랑 꼭 약속해줘야 돼요. 어떤 걸 하든 꼭 행복하게 하셨죠? 네, 모두 미래에 행복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뭐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볼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꿈들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